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공인중개사 24회 합격자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하면 단기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공인중개사를 실제 공부하는 그 시간은 한 2주 정도인데요. 하루에 한 15시간씩에서 한 200시간 정도 확보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2주에 공인중개사 1차, 2차, 동차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학습 방법, 비법, 전략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간이 공인중개사 합격의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 분은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해 보시면 6개월에 합격할 수 있을 거고요. 6개월을 목표로 하신 분은 3개월에 단축이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일반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공부하는 이런 방법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요. 이 공인중개사는 법학 관련되는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법적인 용어를 잘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총 1단계 아이스캔 해라 라는 단계와 그 다음에 2단계는 키워드 선별 작업해라, 3단계는 코어 문장을 편집해라, 그 다음에 4단계는 키워드 문장 매칭 몰입 정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5단계는 기출문제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각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1단계에서는 먼저 기본서가 있을 건데요. 이 기본서에 처음에 제목, 목차, 소제목이 있는데요. 이 소제목을 유의를 해서 이걸 앞으로 이제 키워드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이 소제목 학습을 눈으로 빠른 속도로 보면서 스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서만 보면 안 되고요. 문제집보다 처음에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기출문제는 거기에 이제 질문 문항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걸 3시간 동안 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출 질문과 문항에 대해서 어떤 단어들이 있고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눈으로 빠른 속도로 이것을 훑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최소한 3시간 정도 훈련이 필요한데, 기출문제는 한 10년 정도 기출문제를 확보를 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걸 빠른 속도로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해를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를 보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감각이 없이 무감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 1시간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되새김이 필요한데, 그때는 다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의미를 되새기는데요. 떠오르는 의미를 되새기며 반복 기억을 해야 되고, 법률 용어들, 생소한 거면 다 법률 용어일 건데요. 법률 용어, 명사형, 대부분 키워드가 될 것은 법률 용어나 명사형이 될 거니까 여기에 주목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의미를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든지 생각을 해가면서 떠오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정신적인 어떤 훈련, 논리적인 훈련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세 번째 의미를 되새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지화 하는 겁니다. 법률 용어나 명사형을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나올 건데요. 생소한 용어는 노트에 낙서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스캔을 하면서 스캔을 한 이후에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한 그림 그리기도 필요한데요. 이미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도형이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수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첩을 A4 정도 세로 길이 정도의 수첩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1단계에서 의미한 명사형 단어를 수첩에 한쪽당 2개 정도씩 적으면 효율적으로 나중에 그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그 수첩에 나름대로 의미화할 수 있는 그런 낙서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재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재를 다시 한번 2회독, 3회독, 5회독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수첩에 간략히 적어서 계속 넘기면서 이미지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재생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색깔을 2개를 동원해서 파란색 밑줄과 그리고 빨간색 밑줄이 필요한데요. 이미 이제 이미지가 잘 되는 것은 파란색 밑줄을 그는 거고요. 이미지가 잘 안 되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키워드 선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는 기본서를 보고 밑줄 친 명사형 단어나 법률 용어의 설명 부분을 아이 스캔하면서 눈으로 스캔하면서 추가적인 키워드를 선별 작업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전체적으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세법까지 해서 6과목인데요. 큰 틀에서는 5과목이고 이걸 총 몇 개 정도를 만드냐 하면 이 수첩에 이미지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선별을 민법은 한 100개 정도, 학계는 50개, 공법 60개, 공시법 40개, 중개사법 30개, 세법 20개 정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고 반복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3단계로 코어 문장을 편집해라. 여기에는 이제 문장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요. 여러 개의 문장을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압축을 해서 한 3개의 문장 정도 압축을 해서 키워드당 3개의 문장으로 압축을 해서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복잡한 문장보다 간략하게 줄여서 단문이나 중문 정도로 압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각 문장에서 압축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나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네모 표시하거나 뭔가 표시를 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압축을 암기하기 쉽도록 압축을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표시를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코어 문장을 편집하는 건데요. 세 번째는 5회독 정도 압축한 문장 속의 단어와 키워드를 매칭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이스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단어하고 압축한 문장 속의 그런 단어하고 매칭시키면서 아이스캔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들여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어 문장을 3문장으로 줄여서 그 수첩에 문장을 기록을 하고 그 문장 속에 단어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키워드 문장 매칭 몰입 정도 훈련하는데요. 이제 문장을 3개의 문장을 압축을 해서 적었으면 정독을 해서 그걸 생각을 해보고 자 이게 어떤 뜻인지 그 문장을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정독을 해서 몰입을 해서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별표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걸 5회 정도 스피드 있게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즉 전체적으로 키워드 문장 선별해서
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3개의 문장을 줄여서 정리를 하고 수첩에 그리고 그 안에 단어 문장 속의 단어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가 있다 그러면 사무관리에 이렇게 3개의 문장, 4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이걸 압축을 해서 하면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선별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 의무라는 단어를 할 수 있고 부동산 보존 개량 처분이면 보존이라는 단어 그리고 현존 이익 내에서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하면 비용 청구 이렇게 압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압축을 다시 풀기를 해야 되는데 의무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게 권리 의무가 없다. 타인의 사물을 상부상조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보존하면 개량, 처분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용 청구하면 현존한 이익에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 즉 압축하는 훈련, 압축 풀기하는 훈련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미지화도 시키고 반복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도형으로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문장을 3센텐스의 문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고 이걸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풀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 기출문제는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그 장별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고 여기에서 키워드 훈련 그리고 문장, 세 문장 요약하는 것들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여기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총 강의를 민법은 본 강의는 40강을 할 거고 기출문제 23강 할 건데요. 학계로는 32강인데 거기에 이제 계산 문제도 있고요. 계산 문제가 좀 어렵지만 그걸 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과목은 총 80강이고 1차 과목은 합해서 63회 95강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저하고 같이 키워드 훈련, 그 다음에 압축 훈련, 다시 이걸 풀이하는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민법은 실제 법 조문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법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민법 조문을 나름대로 다운을 받아서 이것도 참고로 수시로 그 조항을 관계된 걸 조항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법 이렇게 쭉 이걸 정리해서 A4 용지로 다운을 받은 건데요. 그 내용을 3센텐스 문장을 볼 때 거기에 조문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실제 민법의 조항을 찾아보는 것도 암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몇 가지 그 단계별로 총 5단계로 학습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이 키워드 훈련 그리고 거기에 3센텐스 문장을 압축하고 이걸 선별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께서 좀 짧은 기간 안에 목표 기간보다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본문 강의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